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코스피가 1900선이 이탈되는 모습이죠. 자, 4월 넷째 주인데요. 외국인들이 지난 주말에 다소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았었죠. 기대도 좀 많이 했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3,200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치료제 관련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뭐 공식적인 보도는 아닙니다만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임상 결과의 일부가 유출이 됐죠. 이 부분을 갖다가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이 모아졌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떠한 재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짓눌려 있던 투자 심리, 특히나 안전자산 쪽으로의 치중이 상당히 좀 쏠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3천억이 넘는 순매수세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면서 기대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또 5천억 가까운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00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었다. 특히나 주식공장장 TV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이 일회성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죠?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기는 다소간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이 계속 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오랜만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이라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점, 3월 달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떨어질 때마다 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뭐 손익 분기점에 왔다 이런 보도도 제가 읽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무거워졌어요. 그죠? 다른 업종 대표주 대비해서 반등폭도 작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가는 폭도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의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밀리는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죠? 뭐 대밀릴 가능성도 있고 정말 좋다라고 하면 옆으로 좀 세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치켜 올려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점. 당장 삼성전자가 오를 수 없는 그런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못 간다는 얘기 뭐예요? 결국 지수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그죠?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드린 대안이 바이오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게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지난주라든가 4월 초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보다의 탄력성은 훨씬 더 좀 나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물론 양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줬고 여전히 개인 투자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다소 좀 엇갈리는 순환매가 시장에서 좀 나와주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결정적으로 오르기 힘든 당장 삼성전자 길게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 변함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특히 초보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만약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롱 포지션으로 예를 들어서 좀 길게 보유하고 중장기 투자한다, 여유 자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추격 매수한다라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 있다. 우리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볼까요? 자, 두 개의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이 코스피 일간, 일봉 차트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가 거의 동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최고점 대비해서 코스피는 지난 3월달 하락할 때 2월, 3월 합쳐서 36.7%가 하락을 했네요. 코스피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32.6%.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덜 떨어진 편이에요. 그죠? 코스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약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화학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45%나 고점 대비 떨어졌었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좀 덜 떨어졌고,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라든가 LG화학 같은 업종 대표주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심지어 현대건설 같은, 그죠? 유가 하락에 따라서 좀 피해를 보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50%가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다 이거죠.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여타 다른 업종 대표주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약 32.6% 정도, 약 30%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죠? 덜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가 올라왔어요. 그죠? 저점이 1439포인트거든요. 저점 대비 지금 올라온 폭을 보니까 약 32%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고점 대비 36% 빠졌는데 지금 저점 대비 32% 올랐다. 이런 거 상대적인 거 아시죠? 그죠? 고점 대비와 지금 32% 올랐다는 건 저점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점 대비 약 30%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 반등폭 볼까요?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해서 약 18.6%. 반등이 상당히 작았다는 얘기죠. 그죠? 최근 코스피가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못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뭐가 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53%나 올랐어요. 그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 37%나 올랐고,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현대건설은 저점 대비 약 80%나 올랐어요, 지금. 그죠? 거의 2배 올랐다는 얘기죠, 저점 대비. 근데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 18%, 20%도 채 못 오른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죠. 외국인 매도세에 있다는 거죠.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이라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끌어올릴 만큼의 강한 자금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막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안전판 역할 정도. 그죠? 뭐 증시 안전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더 떨어지면 매수한다라는 것이지,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막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매수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양시장 합해서 17조가 넘는 그런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보여줬고, 특히 코스피에서는 그렇죠. 삼성전자가 거의 집중됐다, 압도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스피가 31일 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또 4,900억 순매도를 하는 걸로 봐서는 큰 의미는 없었다. 지난 금요일 순매수가.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그렇죠. 매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장 못 오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외국인 매수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매수가 지연이 될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렘데시비르의 어떠한 결과가 이제 삼상이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만, 이런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 또 뭐 확진자 수 감소, 또 경제 활동의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여지껏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그렇죠. 우리나라만 파는 거 아니에요. 셀코리아가 아니라 그렇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기 때문에 뭐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야 돼요. 뭘로? 순매수로. 그러려면 뭐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외국인 순매수를 하려면 그렇죠. 유가가 안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유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유가 차트를 보면, 자, WTI.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 긴급 회담에서, 그죠? 긴급 회의에서, 감산이 합의를 했어요. 근데 계속 빠져. 그죠? WTI가 지금 18달러, 그죠? 배럴당 20달러가 붕괴가 된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본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WTI가 상승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외국인들은 안전자산에서 그렇죠. 위험 자산 쪽으로 일부
이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WTI가 오르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컨텐츠가 그렇죠,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WTI의 어떤 반등, 한 번 일회성 오르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추세가 반전이 돼서 이제는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WTI, 이 국제 유가가 불확실성이 있어서 아직도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그쵸, 사지 못하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대로 반등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쵸? 뭐 맞던 틀리든 간에 어떠한 논리로 이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하고 전기전자 업종 차트를 비교한 겁니다. 거의 삼성전자랑 유사해요. 전기전자 업종 차트 아랫부분이 전기전자인데요.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떨어지고 또 고점 대비 반등한 그런 폭을 보면 삼성전자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외국인 때문에 못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당장은 오를 수 없는, 당분간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박스권에.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실적이에요. 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선방했다 이렇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자, 2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뭐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일단 좀 비관적이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4월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 디램 가격이 아직도 괜찮아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괜찮은데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최근 들어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삼성전자가 당장 오르기 좀 힘든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면 타겟은 1호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그렇죠. 하락도 적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낙폭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지만 반등폭도 굉장히 적었죠. 덜 빠졌기 때문에 덜 오르는 거예요. 그게 앞서 말씀드려서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만큼 빠진 게 뭐냐면 NC소프트 같은 게 한 30% 빠졌거든요. 반등폭도 적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근데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떨어졌던 현대건설 같은 게 5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폭이 80%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당장 삼성전자의 흐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뭐 지난번 3월달처럼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이제 크진 않지만 이제는 좀 제한적인 하반 경직성은 유지하되 그동안의 어떤 탄력적인 움직임을 당장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안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지 못하면은 대안 종목은 그렇죠. 바이오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이오 환경 자체가 지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제약이나 바이오는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된 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꼼꼼하게 대표적인 종목군들. 얘네들은 사실 실적이 크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진 않잖아요. 그죠? 건강이라든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태로 인해서 이 한국 바이오의 위상, 또 어떤 의료, 체계, 장비, 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제약 업종은 IT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탄력적일 수 있고, 삼성전자, IT, 전기전자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쉽게 봤을 때 뭘 볼까요?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를 볼까요? 자,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일봉인데요. 거의 급락 지점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나스닥 건강, 나스닥 헬스케어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자, 지난번에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뭘 봤었나요? 우리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 봤었죠.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결국 9.7% 큰 폭으로 오르면서 끝났죠. 자, 단기적으로 대량 거래도 나왔고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 흐름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삼상 관련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워낙 단기 상승이 워낙 셌네요. 그렇죠?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이 있는 바이오젠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 이렇게 본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바이오의 환경이 조금 더 양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고 이 틈새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걸 볼게요. 자, 코스피 대비 의약품 업종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코스피는 36.7% 고점 대비 빠졌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의약품 어때요? 28%, 약 30%가 좀 안 되게 낙폭도 제한됐다는 얘기인데, 자, 덜 빠지면 덜 오른다.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얘는 아니에요. 덜 빠지는데 더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저점 대비 32% 올릴 때 의약품 지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저점 대비 거의 60% 가깝게, 그렇죠? 급락 이전 시점을 다 돌파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영향은 뭐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죠? 뭐 진단 키트, 치료제 관련주 이런 것들이 테마를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덜 빠졌지만 탄력 있게 더 올랐다. 그래서 제약이나 의약품 환경이 훨씬 더 양호하다.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어떨까요? 자, 코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약 40%가 빠졌어요. 훨씬 더 많이 빠졌죠. 39.4%. 그리고 저점 대비 약 52% 지금 반등을 해서 코스피보다 훨씬 더 양호한 그런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637포인트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밑에 보시면 코스닥 제약 업종입니다. 자, 29%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밀렸습니다만 저점 대비 55%나 지금 올라와서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 코스닥의 제약 업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기전자 업종과 이 제약 업종의 확실한 우리가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처럼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삼성전자라든가 또 삼성전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기, 뭐 SDI 같은 이런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도에 타겟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반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약이라든가 의약품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사나요? 그죠? 일부는 사죠. 그죠? 하지만 IT 전기전자만큼 매도가 그쪽으로 집중되진 않잖아요. 팔긴 팔지만 또 일부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린 K바이오 우리나라 이 의료 체계라든가 또 의약품 또 진단 키트 관련 그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K바이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뭐 기계 이런 거 대부분의 업종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자동차는 아닙니다만 거의 뭐 다손가락에 드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의료, 의학, 제약, 바이오 이 부분은 거의 후진국이에요. 중진국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번에 완전히 거듭났어요. 예?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매스컴도 있잖아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K바이오, 제약이나 바이오테크, 그죠? 앞서 나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잡아서 밑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강소 기업들의 위상이 다시 한번 탈바꿈 될 수 있고 한 단계 점프될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 자체도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뭐 시젠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수젠텍하고 시젠은 조금 비관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예, 물론 실적 좋죠. 시젠이나 수젠텍 당연히 좋습니다.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지난 3월 달에 워낙 탄력성 있게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또 3월 달 상승처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이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젠텍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 종목도 뭐
5,000원, 6,000원 했던 주식이 뭐 35,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죠?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 따라가서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치료제도 마찬가지. 오늘 뭐 파미세알도 상한가 치고 신풍제약 강세를 보이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게 대장주입니다.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의 위상.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K바이오를 외국 시각에서 와, K바이오 괜찮네 라고 이제 인정을 했을 때 뭘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야, 우리나라 반도체 IT 좋네. 뭘 볼까요? 뻔한 거죠. 상식선에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바이오와 내진 셀트리온을 볼 거란 얘기죠. 그죠?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라든가, 그죠? 안정적인 바탕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죠? 이런 종목군들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진단 키트라든가 관련된 종목군들, 시젠이나 수젠텍, 파미세, 신풍제가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권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뭐 실적이 좋다, 뭐 이게 랜드시비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지만 이게 아직 불안전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해서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치료제로 상품화 되잖아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치료제를 갖다가 좀 업그레이드해서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금방 뚝딱 하고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신약이라는 것이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 컨텐츠인가요? 지지난번인가요? 한번. 그죠? 신약이 한번 나오려면 평균 12년이 걸린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물질부터 FDA 판매 승인까지 10%가 확률이 안 된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그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디서 매스컴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그냥 나와서 저렇게 자극적인, 그죠? 미 주가가 크게 큰 폭으로 올랐대요.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 너무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중에서 초보분들은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바이오 업종은 IT, 전기전자보다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고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램데시비르도 좋고 뭐 모두 좋고 모두 좋지만 좀 안정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관련주들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좀 탄력적인 종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 시세가 많이 왜곡이 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순간 시세가 막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직 안 오른 뭐 시젠이나 수젠텍, 뭐 파미셀, 신풍제약 같이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오를 종목군들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초보 투자 여러분들은 잘 한번 들으세요. 체험 VIP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시면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적은 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본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뭐 수만 명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자본금 작은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면 시세가 많이 왜곡이 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초보 투자 여러분들 중에서 최근에 수익이 잘 안 나시고 그렇죠? 생각보다 어려움을 좀 겪으신 분들은 3개월 만이라도 한번 체험 VIP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신있게 이 바이오 업종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가입 상담 하셔도 되고, 뭐 종목 상담은 하지 마세요. 종목 상담 해드리는 전화번호는 아니니까 가입 관련해서 상담해 주시고, 그 은행에 입금을 하시면 성명하고 성함하고 현재 투자 금액, 보유 종목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교통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주식공장장한테 커다란 힘이 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